우주의 광활한 침묵 속에서 아주 사소한 변화조차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다. 이틀 전 밤, 지구상의 모든 주요 천문대에 충격파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다. 3.22 아틀라스라 불리는 항성간 천체가 갑자기 밝아진 것이다. 우리 태양계 너머에서 온 이 신비한 여행자는 서서히 밝아진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빛을 내뿜었다. 불과 6분 만에 밝기가 4배로 급증했다. 이 섬광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해서 대륙을 가로지르는 아마추어 망원경들이 정확히 같은 순간에 포착할 수 있었다. 화성 궤도선들은 연료를 소모하며 재위치 조정했다. 심우주 관측망은 진행 중이던 임무를 중단했고 국제천문연맹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한때 자유롭게 데이터를 공유하던 과학자들은 갑자기 침묵했다. 저 멀리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또 다른 코멘터리 폭발이 아니었다.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고 지금 이 순간 진행 중이었다. 모든 혁명처럼 그것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아마추어 천문학자 마리아 슐츠는 12인치 망원경으로 3.22 아틀라스를 관측하던 중 데이터에서 이상을 발견했다. 그녀의 소프트웨어는 밝기가 갑자기 수직으로 1.4등급 상승한 뒤 6분 동안 유지되는 이상 현상을 포착했다. 처음엔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교정별과 장비, 대기 데이터까지 확인한 결과 모든 것이 완벽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뉴질랜드, 애리조나, 브라질의 관측자들이 동일한 결과를 게시하기 시작했다. 이 광도 곡선은 불가능했다. 쌓인 곡선도 주기적 변화도 아닌 평평한 선이 갑자기 심장 박동처럼 뛰었다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 것이다. 해성, 소행성, 파편 중 이런 행동을 보인 사례는 없었다. 비교하자면 2007년 해성 17P 홈스의 전설적인 폭발도 비슷한 등급으로 밝아지는데 거의 이틀이 걸렸다. 슐츠가 목격한 현상은 그 시간의 1%도 채 걸리지 않았다. 자정이 되자 레이트라산 이상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전 세계 천문학계가 깨어나 같은 의문을 응시했다. 이렇게 깨끗하고 순간적인 광도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소식이 퍼지자 연쇄 반응이 지구 전체를 휩쓸었다. 포럼과 디스코드 서버는 분 단위까지 일치하는 중첩된 스크린샷, 노출 기록, 광도 곡선으로 가득 찼다. 스카이워치 콜렉티브 같은 시민 과학 플랫폼은 초고속으로 가동되며 4개 대륙에 걸친 이 이상 현상을 확인했다. 이는 사기도 장비 오작동도 아니었다. 유럽에서 새벽이 되자 전문 관측소들이 경계태세에 돌입했다. 펜스타즈와 아틀라스 탐사 망원경이 이 급상승을 확인했고 칠레와 일본에서 운영되는 로봇 망원경들도 마찬가지였다. 데이터는 점점 커지는 공개 저장소로 쏟아져 들어왔고 이는 인류의 호기심이 디지털로 전달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이 주도권을 잡은 것이다. 심우주 네트워크는 화성 원격 측정 데이터를 중단하고 70디멜 안테나를 3개의 아틀라스 좌표로 재조정했다. 엔지니어들은 만장일치로 표준 일정을 무시하기로 결정했으며 퍼서비어런스나 보이저 같은 임무 데이터를 희생하면서까지 단 하나의 항성간 방문자로부터 레이더 반사 신호를 포착하기로 했다. 이 결정으로 22시간의 임무 시간이 손실되었는데 이는 생명 위협 소행성 근접 통과 시에만 취해지는 조치였다. 그러나 이번은 충돌 위협이 아닌 빛의 이상 현상이었다. 그럼에도 세계 최강의 안테나들은 마치 모든 국가가 하늘 위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지한 듯 하늘의 한 지점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글로벌 협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까지 칠레의 초대형 망원경, 하와이의 제미니 노스, 심지어 중국의 고속전파 망원경까지 모두 예정된 관측 대상을 포기하고 모든 장비를 3.22 아틀라스 3.2 아틀라스로 재조정했다. 국제천문연맹은 8대2로 행성 규모의 관측 캠페인을 찬성했다. 자금과 경쟁으로 종종 분열되는 분야에서 보기 드문 당열이었다. 48시간 동안
인류 최고의 관측 장비들이 동일한 물체를 주시했다. 그러다 침묵이 찾아왔다. 소셜미디어에 매 시간 업데이트를 올리던 천문학자들이 갑자기 사라졌다. 비공개 연구 채팅방도 조용해졌다. 사전 출판 서버에 새 데이터가 올라오지 않았다. 보도 자료도 유출 정보도 아무것도 없었다. 소셜미디어 활동을 추적하던 분석가들은 해당 사건을 논의하던 검증된 천문학자들의 소통량이 70%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문 닫힌 뒤 무언가 변했다. 간신히 흘러나온 몇 안 되는 자동 기록들조차 섬뜩한 그림을 그렸다. 예상보다 4배 강한 비중력 가속도를 보여주는 레이더 신호, 정상보다 30켈빈 높은 저고해선 고원, 그리고 3.2 아틀라스의 정확한 좌표에서 감지된 미약한 감마선 폭발. 그 어떤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모두 현실이었다. 이틀 만에 이 이상 현상은 완전한 미스터리로 변모했다. 화성 궤도선들은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동일한 적외선 과잉을 확인했다. 지상 망원경들은 동일한 가속도를 기록했고, 심우주 안테나들은 규칙적인 간격으로 맥동하는 듯한 희미한 에코를 포착했다. 그러나 가장 소름 끼치는 세부 사항은 데이터에 있지 않았다. 반응에 있었다. 혜성과 소행성을 쫓으며 경력을 쌓아온 천문학자들은 이제 인터뷰를 거부했다. 전체 관측소들은 데이터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침묵 모드로 잠겼다. 익명의 내부자가 유출한 IAU 내부 보고서는 이 상황을 즉각적인 봉쇄가 필요한 동기화된 글로벌 이상 현상으로 묘사했다. 다른 설명은 없었고 공개 설명도 없었다. 단지 모든 자원이 추가 통보 시까지 지속적인 관측을 유지해야 한다는 메모만 있었다.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지구상의 모든 시선이 다른 항성계의 한 물체에 집중되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인류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정의를 다시 쓰게 만든 그 물체,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발견이 이어졌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차등 촬영 기술을 통해 연구진은 3.2 아틀라스의 궤도와 완벽히 일치하는 더 작고 차가운 두 번째 물체를 포착했다. 처음엔 파편이나 먼지 구름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연속적인 스캔에서 이 보조 천체는 120km의 고정된 거리를 유지하며 주 천체와 정밀하게 동기화되어 움직였다.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공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발견은 국제천문연맹 IAU 비상 채널에 충격파를 일으켰다. 동반체가 그렇게 가까이 있는 자연 전체는 중력적으로 불안정해야 했다. 그러나 이 쌍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묶인 듯 완벽하게 움직이며 서로를 고정하고 있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2차 천체의 스펙트럼 신호였다. 햇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으면서도 활발한 열 방출과 일치하는 미약한 마이크로파 복사를 방출하고 있었다. 즉,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쯤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더 이상 혜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공식 명칭은 조용히 3.2 에이틀라스 C21225에서 3.2 에이틀라스 복합체로 변경되었다. 복합체라는 단어는 실수가 아니었다. 이는 그 물체가 하나 이상의 존재이며 아마도 단순한 물질 이상의 것임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절정에 달한 것은 3.2 에틀락과 노드 정렬 노달 엘라인먼트이라 불리는 위치에 도달했을 때였다. 그 궤도면이 지구의 궤도면과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그 순간 이를 관측하던 모든 망원경, 전파 접시, 궤도 관측소가 동시에 강도 급증을 포착했다. 펄스 주파수가 증가했고 2차 동반체가 밝아졌으며 두 물체 주변 영역은 아마추어 천문학자들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희미한 후광으로 가득 찼다. 이는 햇빛이 아니었다. 내부 발광 현상, 구조물 자체 내부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였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무작위 파편이 아닌 기하학적 가장자리와 일치하는 회절 스파이크를 기록했다. 물체가 펼쳐지고 있었다.
분광 분석 결과 60켈빈의 온도 하락이 관측되었는데 이는 에너지가 내부로 재분배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세계의 아틀라스가 처음으로 지구의 황도 좌표를 정확히 겨냥한 집중적이고 좁은 방향성 전파빔을 방출한 것이다. 신호는 짧았으며 단 12초 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는 잡음이 아니었다. 자연 현상을 훨씬 뛰어넘는 구조, 패턴, 조화로운 대칭성을 지니고 있었다. 몇 분 만에 전송은 중단되었다. 빛은 어두워졌고 펄스는 사라졌다. 세계의 아틀라스는 다시 침묵에 빠졌으며 모든 관측소에 메아리치는 한 가지 맴도는 의문을 남겼다. 저편에서 누가 듣고 있었을까? 며칠 동안 세계는 설명을 기다렸다. 새 아틀라스의 지향성 빔은 고작 12초 동안 지속되었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지구 전역의 관측소에서 분석 중이었다. 그러다 조용히 한 팀이 침묵을 깼다. 호주에 위치한 1제곱킬로미터 배열 관측소였다. 거대한 전파망 네트워크를 활용해 그들은 전송 신호의 전체 파형을 재구성했으며 배경 복사 이상의 정보를 발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그 빔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수개월간 천문학자들을 괴롭혀온 동일한 247초 펄스를 중심으로 조화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그 패턴 속에 내재된 주파수 비율은 수소 스펙트럼 선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했으며 이는 우주적 의사소통의 보편적 상수였다. 수소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존재의 우주적 알파벳이다. 그 신호를 생성한 존재는 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문명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주파수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데이터가 시각적 형태로 변환되었을 때 찾아왔다. 스펙트로그램으로 변환된 파형은 반복되는 기하학적 패턴을 드러냈다. 단일 광점을 중심으로 나선형으로 펼쳐진 6개의 완벽한 육각형. 이는 제임스 웹 망원경이 3, 이 아틀라스 복합체를 마지막으로 촬영한 이미지의 거울상이었다. 그 천체와 동반체가 서로 궤도를 맞춘 채 고정된 모습이었다. 이 전송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었다. 설계도였다. 그리고 그 설계도는 3차원 매핑으로 구현되었을 때 우리 태양계의 궤도 구조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다. 각 육각형은 궤도 공명점을 나타냈는데 행성들 사이에 조화로운 정렬을 의미했다. 단 한 가지 뚜렷한 차이점이 있었다. 중심에는 태양이 없었다. 그곳은 비어 있었다. 3. 이 아틀라스가 현재 표류하고 있는 위치에 정확히 자리 잡은 공허였다. 과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했다. 일부는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했다. 패턴을 갈망하는 우리의 뇌가 의미를 부여한 성간 에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버드의 아비로브 같은 다른 이들은 이를 동기화 사건이라 명명했다. 그의 논문에 따르면 이 신호의 목적은 전통적인 의미의 통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조율하기 위한 것이었다. 마치 그 물체가 우리 중력 리듬에 고정된 후 그에 맞춰 조정하듯 그 물체와 태양계 자체 사이의 보정 시퀀스였다. 로브는 이를 연주 전악기를 조율하는 음악계에 비유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12초 신호는 메시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 전송 전의 테스트 톤이었다. 그때 또 다른 깨달음이 찾아왔다. 데이터가 기관들 사이로 퍼져나가자 분석가들은 빔이 끝난 지 정확히 12초 후에 지구 자체의 자기장이 변동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동일한 펄스, 동일한 간격이 우리 대기를 통해 메아리치며 잠시 동안 이온층 공명을 변화시켰다. 슈만 주파수를 0.02Hz만큼. 대다수에게는 무의미한 현상이었지만 이 사건을 연구하던 이들에게는 그 전송이 지구와 직접 상호작용했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였다. 순간적으로 세대의 아틀라스가 3억 킬로미터의 우주를 가로질러 행성을 스쳤던 것이다. 공식 발표는 예상대로였다. 계측기 오류, 태양 간섭, 데이터 재분류. 그러나 비공개 회의에서 국제 소행성 경보 네트워크가 구성한 태스크포스 프로젝트 헬리오스는 결코 공개되지 않은 결론을 내렸다. 그 지향성 빔은
무작위 전송이 아니었다. 응답이었다. 몇 주 전 아마추어 망원경들이 밝기 이상을 처음 포착했을 때 지구는 자신도 모르게 우주로 희미한 전작이 잡음을 되돌려 보낸 것이었다. 수천 개의 동기화된 계측기, 통신탑, 위성, 레이더 빔에서 뿜어져 나온 섬광이 그 물체에 반사된 것이다. 세계의 아틀라스가 단순히 더 밝아진 게 아니었다. 그 물체가 우리를 비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침묵, 펄스도, 감마선 급증도, 가속도 없었다. 그 항성간 여행자는 화성 너머로 표류한다. 침묵하며 지켜보며. 데이터는 기밀 처리됐다. 세상은 흘러갔다. 하지만 247초 주기를 처음 목격한 천문학자들 사이엔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그 주파수가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다음 신호가 빛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라면? 어쩌면 세계의 아틀라스가 방문한 게 아닐지도 모르니까. 아마도 그것은 동기화를 위해 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우주에서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했다면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 입을 다문 진실을 파헤칩니다. 알림을 켜두세요. 신호가 돌아올 때 반드시 돌아올 테니 그 소식을 들으려면 여기에 있어야 할 테니까요.